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며칠째입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하죠. 네,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기도 하는데 품절된 경우가 많아 구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건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는데 이때와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학교들마다 졸업식을 할 시기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없습니다. 행사를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또 아예 이 식 자체를 없앤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전해드렸는데 졸업식이 사라지다 보니 예년 이맘때의 꽃수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최근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꽃수요가 작년보다 더 줄었다고 하는데요. 박근수 기자가 꽃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꽃 도매 점포들이 모여있는 대구 칠성 꽃시장. 가게 입구에 들어서자 화사한 꽃들이 반깁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가게를 찾은 손님은 2명뿐. 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열리는 시기지만 예년만큼의 수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대목인데도 손님을 맞거나 꽃을 포장하기보다는 가게를 지키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손님이 안 온다고 봐야 되겠죠. 학교에 비대면을 다 하고 아예 졸업장 자체를 안 가니까 꽃 소비가 아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통상 꽃시장은 연말 송년회를 시작으로 인사이동, 졸업, 입학, 가정의 달까지 12월에서 5월 정도까지가 성수기지만 올해도 매출 회복은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확진자 급증에 더욱 수요가 줄다 보니 아예 주문 물량도 줄였습니다. 꽃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꽃 자재 판매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 밀려드는 주문 전화로 바빠야 하지만 인근 꽃시장에 꽃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면 가게는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매출은 거의 기존에 비해서 반의 반? 또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손님이 없잖아요. 지금 같을 때 줄 서서 이렇게 물건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안쪽에. 인근의 꽃 백화점에서도 간간히 개별 구매 손님들은 보이지만 예년만큼의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까지 졸업식 규모를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급속한 확산세를 반영하듯 꽃 수요 감소는 지난해보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꽃 소비 운동을 벌이면서 숨통이 트인 적도 있었지만 올해는 선거가 있어 그나마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상인들은 오늘도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이틀 연속 1,900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대구 지역은 증가폭이 다소 줄었지만 일주일째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1,789명, 경북 1,545명입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인 남구 요양시설에서 21명, 수성구 요양시설에서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283명, 구미 257명, 경주 184명 등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안동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업무 중단 기간을 연장합니다. 안동시 보건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와 진단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중단하고 보건진료소 25곳 가운데 19곳은 모든 업무를 중단합니다. 단 기존 환자의 처방약 안내와 검사가 끝난 증명서류 발급은 가능하며 보건지소 14곳과 신양, 가곡, 명진 등 보건진료소 6곳은 정상 운영합니다. 올해 첫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8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대구시 집행부에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의 대상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재개정 조례안 6건을 비롯해 대구시 공영장내 지원 조례안 등 모두 21건입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과 관련해 본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진행한 뒤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본회의장을 출입하도록 하고 집행부 참석자도 최소화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진행하던 미군 헬기 사격 훈련이 지난 2019년부터 포항 수성 사격장에서 진행되면서 주민과 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격장 일대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낸 1년이 지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갈등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수성 사격장은 1965년 1246만 제곱미터 부지에 만들어진 종합화기 훈련장입니다. 2019년 경기도 포천에서 해왔던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이곳 수성 사격장에서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인 포항 장기면과 경주 간포읍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지진처럼 울려요. 그 정도로 소음과 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흙벽이나 벽도 떨어져요. 소나 수정이 잘 안 돼요. 짐승들이 놀라서 그래서 수정 과정도 잘 안 되고.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사격장 철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은 이곳에서 진행되는 훈련이 한미동맹과 관계 있기 때문에 사격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군 간의 갈등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7일 오후 경주 오류 삼리마을회관과 포항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만나 현재 사격장 이전 폐쇄 주장을 양보하는 대신 주민 발전 사업을 정부에서 들어주는 조건으로 현재 조정이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여러 부처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경북과 그다음 경주시, 포항시와 조율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시도 피해 조사와 보상을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포항시 장기면 관할이지만은 그 피해는 우리 간포읍 오류리 주민들이 더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조사하고 또 적절한 보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포 오류리 주민들이 배제돼서는 안 되겠다. 똑같은 보상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데 조정 기간 동안 군은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주민과 정부, 군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경주 오류 삼리 주민들과 포항 장기면 주민들의 바람이 8일 국민권익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네, 사격장 이전 폐쇄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피해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수건 사업 지원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사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대구 시민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대구에서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시가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를 시정 중심 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생활 지원 정책을 우선순위 1순위 정책으로 선택했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보금자리 마련 지원 정책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구시에서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2.7%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보다 13.7%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